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7 그리고 또 나스닥이 0.9 그리고 S&P 500이 0.69% 이렇게 그 동반 상승을 했죠. 자, 다른 것보다도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 이것이 말이에요. 결국은 위법하다 이렇게 그 판결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에 골치를 아파하던 기업들이 숨통을 트이면서 거기에다가 또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알파벳이 보니까 한 4.01%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거기에다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5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 거기에다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1.07% 상승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10% 이렇게 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위 말해서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또한 진행하겠다 이렇게 그 밝혔어요.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미국의 그 4분기 GDP죠. 이제 국내 총생산 이것이 조금 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GDP 증가율이 1.4%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시장에서 전망치가 2.5%였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그 1.4% 감소를 했죠. 근데 보면은 작년에 연방정부의 이 셧다운이 있었어요. 이 셧다운이 있다 보니까 이 여파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작년 4분기 들어서 예상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고 이 셧다운이 말이에요. 작년 10월 1일에서부터 43일간 지속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중요한 소위 말해서 GDP 경제 성장률을 하향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이 이렇게 그 발생했다. 이런 거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뭐 그렇게 크게 큰 충격은 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우리 증시 또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끝나고 이틀간 거래를 했죠. 19, 20일 이틀 동안에 거래했는데 이틀 동안에 코스피 상승률이 말이에요. 5.48%나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지수가 5,808.53으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은 2월 19일 날 5,600선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이죠. 이게서 20일 날 이렇게 5,700, 5,800 차례로 돌파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뭐 하루 만에 막 100포인트씩 이게 뛰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지난 그 이틀 동안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보면은 일단 기관은 이게서 이틀 동안에 매수한 것이 무려 3조 3,076억을 이렇게 그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매도를 이렇게 그 했는데 매도한 것이 2조 보니까 뭐 495억 이렇게 그 매도. 개인들도 역시 매도를 했죠. 개인들이 매도가 1조 그리고 또 3,761억이네요. 이렇게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기관의 매수 이것이 결국은 금융 투자에 의존이 돼 있죠. 금융 투자 그러면은 개인들의 ETF 상장 지수 펀드 이렇게 개인들의 이게 매수 개인들이 뭐 ETF를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금융 투자에 잡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번 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그동안에 증시에 위협적으로 작용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 이것이 결국은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불법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 정책 이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또 불복하는 이러한 그 사태가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뭐 전 세계 국가에 이렇게 적용한 상호 관세 조치 이것이 무효할 전망이지만은 뭐 사법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전포고를 또 날렸어요. 어떤 선전포고를 날렸냐?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결국은 맞불을 놓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사법부하고 뭐 싸움이 벌어지는 이러한 그 사태가 일단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일단은 뭐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말이에요. 5,800포인트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6,000포인트 자, 이 정도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MSCI 자, 이게 MSCI 한국 상장 지수 펀드 이것이 한국 ETF죠. 한국 물 ETF. 자, 이것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냐? 4.93%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MSCI 신흥국 ETF도 2.13%나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이 결국은 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이렇게 앞에 언급을 했지만은 1.07%나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26일 날 미국 시간으로 26일이에요. 26일 AI 산업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 실적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소위 말해서 상하방 변동성이 모두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제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일단은 이 젠슨 왕 그러면은 엔비디아 CEO죠. 자, 이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블랙웰 신제품 이 블랙웰에 대해서 언제 출하를 할 건지 그리고 또 강력한 또 수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주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제가 확인해 준다면은 뭐 주춤했던 AI 인프라 테마가 다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는 말이에요.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이게 너무 높은 실적을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또 젠슨 왕 CEO 이렇게 발언 그리고 또 실적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 국내에서 이 3차 상법 개정 이 상법 개정안 이것이 의회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죠.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것이 처리를 추진 중인데 아마 24일 여기에 본회의 개최 요청 및 상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또 통과되면은 증시의 하나의 또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거기에다가 또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것이 결국은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증시에서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코스피 지수는 말이에요 5,800포인트 6,000포인트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말이에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수는 여기를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9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어요. 9조 매도. 자, 이렇게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9조 이상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차익 실현으로 나설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이것이 차익 실현인가? 아니면은 주가의 하락의 전초전 시작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퀘션 마크가 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연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금요일이죠. 20일까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국내 시장에서 무려 9조 1,560억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습니다. 야, 이것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이면 2025년도죠.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이 4조 6,550억을 매도했는데 이거보다도 뭐 거의 또 2배예요. 2달도 채 안 된 이런 그 상황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무려 3조 7,97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물하고 선물하고 합치면은 뭐 어느 정도 돼요. 뭐 약 한 13조 정도 이렇게 그 매도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한 것이 바로 이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가장 그 순매도한 것이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19만 전자에 왔죠. 근데 삼성전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1월 달부터 지금 이렇게 지난 20일까지 매도한 것이 무려 9조 5,540억입니다. 엄청나게 팔아대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들어가지고 59% 이렇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19만 전자 지난 그 2월 19일 날이죠. 19만 전자까지 올랐으는 이런 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삼성전자 급등을 하나의 그 이익 실현 기회로 삼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로 많이 매도한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에 매도한 것이 5조 9,72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도했어요.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무려 5조 2,94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SK스퀘어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순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은 말이에요. 올해 들어가지고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 그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것은 말이에요. 일단 그 코스피 이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이 오른 부분, 특히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그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이게 매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봤을 때 뭐 다른 것보다도 많이 오른 종목을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고 단기적인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일단 그 코스피 지수가 현재 5,800포인트인데 뭐 이게서 뭐 제가 그 금요일 날 영상도 올렸지만은 7,000포인트 이상 다들 이렇게 그 상향 조절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정은 올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그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하나 짚어가야 될 것이 과열 조짐. 이 과열 조짐이 조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현재 코스피의 그 PE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2배를 넘어갑니다. 2배. 야,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 가치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고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 PER이 2배 정도였을 때가 1990년도 이때가 이제 한 2배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서 2007년 2008년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 금융 위기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IMF 직전이라든가 뭐 이때 초 뭐 이렇게 바로 요때 그리고 또 금융 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 위기 이때가 이제 PR이 2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평가 국면은 해소됐다 이런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이 상승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 오지 않았냐 이렇게 또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에요 기업의 그 실적 이 실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실적 그러면 수익성이죠. 수익성과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이것을 결국은 두 가지 다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싸지 않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다들 고점 수준의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외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 주 또 이게 계속 그 매도를 하고 있죠. 9조씩이나 기관이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이거 뭐예요? 이 개인의 ETF 상장 지수
펀드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외국인들이 금융투자에 이게 집계가 이쪽으로 돼 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매수하고 있다. 개인이 이쪽에서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기관 쪽에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을 봤을 때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되면서 결국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ETF 쪽 이 보니까 여기서 기관들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 매도해요. 개인들 이때 좀 매수했지만 매도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뭐 기관의 ETF 금융 투자 이쪽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죠. 개인들의 또 이 창구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만 열심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이게 금융 투자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이게 개인의 ETF 자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성급할이란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조정을 조금 좀 기다리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고점에 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 좀 조정을 기다리는 현명한 그러한 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특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뭐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6만 원이면은 6, 3, 18 3배예요, 3배. 3배가 올라왔습니다. 다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몇 억씩 다 수익을 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했고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또 여기서 매수하라 해서 눌림목에서 올라오다 눌림목. 그리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보유하고 있는 건 2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일부 매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주가라는 것은 뭐 증권사에서 계속 뭐 삼성전자 25만 원 목표 주가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을 넘어서 뭐 140만 원까지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오시면은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평가 우량주 이런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을 추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도 뭐 2배 이상 3배 올라갈 종목들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이런 종목 추천도 받고 그리고 또 매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 말고도 이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제 방송을 한 15년 정도 들었어요. 지금 연세가 70세 되시는데 55세부터 이렇게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5천만 원 투자금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1월 달에 여기 보면은 뭐 1,100만 원 수익을 냈고 그리고 12월 달에 1,400만 원, 뭐 11월 달에 1,30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뭐 1,000만 원 이상 보면은 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을 매수해 가지고 수익금 2억 4,300입니다. 252%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1억 2,600을 매수해 가지고 6억 1,900이 수익이에요. 488%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게 보면은 뭐 577% 수익률입니다. 이건 뭐 1,000만 원도 채 매수 안 했는데 무려 5,200만 원이 됐어요. 뭐 한 6, 700 정도 매수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이렇게 뭐 500%뭐 400% 이런 그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혼자 매매 가지고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경륜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진 카리스마 리더가 리딩을 해야지만은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 혼자서는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 내심 이 종목군 보면은 자 여기 먼저 RFHIC, RFHIC 같은 경우에는 1월 18일이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거 와서 이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왜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급등하기 바로 직전, 상승하기 직전에
이런 종목을 매수해라. 그런 그 매수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매매 방법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전수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보면은 뭐 이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왔어요? 57,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 와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뭐 여기에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또 끌고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실제로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이 바닥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추천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이만큼 가지고 오신 분들 여기까지 났겠지만은 뭐 중간중간 또 매도하면서 끌고 와서 결국은 또 마지막에 여기서 추천한 것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잘 추천받아서 매매하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에요. 항상 제가 종목 추천할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첫 번째,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이게 분홍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두 번째, 눌림목에 매수해라. 이렇게 눌림목.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하세요. 그리고 눌림목에 매수할 때는 CCI9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매수하시면 돼요. 알았죠? 과매도 구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할 때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은 소위 말해서 손절.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여기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롯데 관광개발의 재무 상태라든가 뭐 롯데 관광개발 그러면 아마 여행사잖아, 그죠? 일단 먼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PBR하고 PER. PBR 그러면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ER 그러면 5죠. 이게 3보다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고평가가 돼 있어요. PER 요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된 거는 not available 해당 사항 무다 소위 말해서 적자다 이러는데 실제로 2025년도에는 흑자예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2024년도 그 자료에서 이게 좀 적자인데 흑자. 지금 보면은 매출이 뭐 6,534억 뭐 이렇게 영업이익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이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이 장기로 투자하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가 매매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서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면은 투자금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러한 그 매매 기법이에요. 뭐 이게 매매 횟수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매매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관광 뭐 이게 관광 여행사라고 제가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호텔 뭐 리조트 제주도의 드림타워 뭐 여행 알선업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매출이 지금 보면은 6,534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433억이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보면은 약 한 20% 정도 되네요. 자, 이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보면 24,3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주가가 24,300원을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 보면은 BPS 한 주당 순자산 가치 4,156원, 4,156원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24,300원 나누기 4,156 이렇게 하니까 5.84가 나오네요. 5.84. 5.84.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뭐 3보다는 좀 크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고평가가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24,300원이에요. 요걸 나눠 줍니다. 뭘로? BPS 한 주당 이렇게 해서 EPS 한 주당 수익이에요. 466원이네. 466. 이렇게 나면은 24,300원 나누기
466 하니까 여기 52.14가 나오네요. 52.14. 요거는 좀 아무래도 10보다도 좀 커요. 그러니까 뭐 자체가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워낙 뭐 탄탄한 이런 거 회사하고 그래서 매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을 골라가지고 직접 매매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를 제가 실전 매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차 매수가 40%, 4, 30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가 30%,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가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를 1,200만 원 했어요.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렇게 올라오면은 1,200만 원만 이렇게 샀어요. 사고 나서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사서 주가가 상승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근데 1,200만 원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들은 한 번에 다 사고 한 번에 파는 그런 그 습관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못 내니까 항상 분할 매수 철저히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1차 매수한 후에 주가가 이렇게 그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하락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자,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900만 원.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그 2차, 3차 예비 자금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심리 안정. 그래서 심리가 안정되는 이런 심리 안정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주가가 쭉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이 무려 85%입니다.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그럼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갈 확률. 주가가 쭉 내려갈 확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거 여기에서 잡고 있다가는 저 바닥에다 다 던지는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가가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다 눌러줄 때 눌림목에 항상 사요.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러한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위험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하고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뭐 5,800포인트 올라오면서 기관에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 가지고는 괜히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반도체 쪽으로. 아셨죠? 제가 이렇게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